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인은 알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타 등등 많은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스테이블한 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자 목적으로는 몰라도 거래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USDT, USDC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명하죠. 이 코인은 한 개의 가치가 1달러의 가치와 동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물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테더 거래나 차익 거래 같은 것으로 투자하거나 달러 환율이 오를 것 같을 때 환차익을 노린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노리고 구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것은 코인 발행사가 1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코인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럼 1코인을 발행사로 가져오면 1달러로 교환해 줄 수 있으니까요. 20억 개를 발행하려면 2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얼마 전에 상장한 서클이 이런 방식으로 USDC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USDT, 테더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인 테더도 있는데 이 회사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보유해서 안정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면 이제는 법안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니어스법입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으로 2025년 7월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이자 지급의 금지, 규제 기관, 발행인 자격 조건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자격과 능력이 있는 발행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입니다. 이자 지급 금지는 무허가 예금업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부분으로 시중은행들의 로비로 추가된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맡겼을 때 이자까지 줘버리면 기존 시중은행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그럼 왜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걸까요?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발권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권력은 정말 큰 권한인데 이걸 중앙은행 외에 다른 기관에서 침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통화 정책을 했을 때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으니 좋을 게 없습니다. 또한 스위프트망을 이용한 국제 송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루트가 생기면 경제 제재를 하기도 어렵죠.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시키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켜 버려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해 버리면 경제 제재의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법까지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하는지 이해하려면 미국의 상황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미국의 빚, 채권과 달러 패권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빚이 많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4%로 세계 4위죠.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 8월에는 3,727만 4,266 100만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5경이 넘는 수준입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라고 하네요.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는 사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주는 애들이 일본이나 중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거죠. 특히 중국이 나 국채 팔아버린다 하고 협박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 4월 관세 문제로 시장이 한창 시끄러울 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관세 물린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협박하는 거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죠. 사실 누가 판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중국이 아닌 일본이 팔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는 계속 찍어야겠고 그렇다고 국채를 계속 찍어서 그걸 적국에다가 파니까 걔들이 나중에 국채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나타납니다. 1코인을 발행할 때 1달러어치만큼 국채를 대신 보유하게 하면 되잖아요. 국채를 사줄 수요도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도 가능하니까 스테이블 코인 업체를 키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달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화폐이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미국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서 달러를 줘야 하죠.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았으니 이 달러를 유통시켜야 합니다. 달러를 팔아서 자국 통화로 확보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위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달러는 신뢰성 있는 화폐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고 리쇼어링으로 제조업을 회복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서 오는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금리는 낮춰야겠고 금리를 낮추자니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서 달러 가치는 내려갑니다. 외국에서 달러의 위치가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석유는 원래 달러로만 거래했었습니다. 석유는 어느 나라나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데 사우디에서 이 석유를 달러로만 팔겠다고 한 거죠. 자연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달러 협정이 종료된 겁니다. 달러의 위치가 또 한 번 낮아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줄어드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인 달러를 발권할 수 있는 권리는 곧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거든요. 미국이 빚을 내서 달러를 발권하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서 나눠서 부담합니다. 대출은 형이 받았는데 갚는 건 온 가족이 나눠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자국 화폐가 약한 신흥국, 개도국들은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높게 쳐줍니다. 개도국에 해외여행 가서 달러 암시장 같은 건 듣거나 본 적이 있죠? 왜 암시장이 생겼을까요? 달러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달러를 통제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1달러가 1000원이 적정 시세인데 국가를 통해 환전하면 1달러를 800원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20% 정도는 떼고 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암시장이 생깁니다. 900원에 바꿔줘도 서로 이득이거든요. 예전에는 힘들게 달러를 구해서 썼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돈 벌러 간 아빠가 고국에 달러로 송금해주면 국가가 수수료를 떼고 주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바로 고국의 가족, 암호화폐 지갑에 수수료 없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통화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마트에서도 자국 통화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 통화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달러의 힘은 점점 강해지죠. 자국 통화를 발권하기도 힘들고 금리를 조절해서 시장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이 자국 통화가 아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기업은 원래 돈을 받으려면 카드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카드사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카드사의 수수료를 떼어줘야 하죠. 게다가 고객의 정보도 카드사가 가져갑니다. 거래대금 정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면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도 없고 돈도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고객의 정보도 확보하기 좋으니까 좋죠. 게다가 글로벌 대기업들은 해외에서도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스테이블 코인망으로 결제한다면 국경이 없어지니 해외 진출도 훨씬 용이해질 겁니다. 또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송금에도 큰 이득이 있습니다. 만약 삼성그룹이 그룹 내부에서 자회사끼리 송금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면 어떨까요? 굳이 은행 가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비싼 수수료 내고 오래 걸리는 기존 송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 없이 즉시 송금합니다. 개인의 경우도 비슷하죠. 국가나 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해외 송금을 할 때에도 큰 메리트를 느낄 겁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도 환전이 굳이 필요 없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미국 입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배경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걱정도 이해가 가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원화의 힘이 약해져서 국가의 발권력이나 시장 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한국의 금융 주권이 손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누가 쓰나요?
얼마 전 기사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은행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는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약하다는 점입니다. 달러를 쓰고 싶은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쓰기 편하게 해주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있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이기만 하면 원화에도 좋다는 건 아니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줄어들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들은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